따뜻한 감성, 차가운 이성, 정확한 분석이 함께합니다. 뜨거움과 따뜻함이 함께하는 시간, 신일의 출발 새 아침. 신일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2176님, 활기찬 아침을 열어주시는 교수님 감사합니다. 즐겁고 행복한 명절 되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이런 말 한마디가 저를 매일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이 방송국으로 달려오게 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5714님, 날씨가 좋아야 고향 가는 길도 안전할 텐데 모두 안전하고 즐거운 명절 되세요. 예, 정말 그렇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명절 때 고속도로 직선 구간이 제일 위험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졸음운전 조심하시고 음주운전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당신을 지키기 위해 꼼꼼히 봄. 당장 필요한 건 무엇인지, 혹시나 위험하진 않을지 주변까지 꼼꼼히 봄. 그랬더니 봄봄봄봄 봄이 왔어요. 당신의 봄 삼성화재. 내일이면 본격적인 설 연휴가 시작이 되죠. 그런데요, 중국의 음력설 풍경 역시 우리와 비슷하다고 합니다. 춘절이라고 불리는 중국 설에는 그야말로 민족대 이동이 이루어져서 올해도 철도와 고속도로 이런 각종 교통수단을 통해서 연인원 총 28억 명이 움직일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야, 28억 명이랍니다. 28억 명. 이번 설 연휴에 한국을 찾을 중국 관광객, 그러니까 요커라고 하죠, 우리가. 이 요커 역시 12만여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요커들은 관광뿐만 아니라 레저, 문화 등 우리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그 파급력이 주목이 되는데요. 관련 내용 중국 전문가시죠.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강준영 교수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 춘절, 중국 사람들한테 이 춘절이라고 불리는 음력설이 갖는 의미는 어떤 겁니까? 네, 사실 봄춘절에 이제 절기절자를 쓰는데요. 우리 설날과 같은 날이다. 예.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도 이제 여러 가지 명절이 있지만 그 예. 추석에 제일 많이 이동을 하고 제일 풍성하지 않습니까? 이 예. 중국인들한테 이 춘절 음력 1월 1일이라는 이 절기는 예. 사실은 그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나는 송구영신한다고 그러죠. 가는 해를 아쉬워하면서 기쁘게 새해를 맞이한다는 예. 이제 그런 의미의 송구영신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객지에 이렇게 흩어져 있던 온 가족들이 다 모인다. 이 대단원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대단원에 막을 내린다 할 때 그 대단원. 다 모여서 이제 하는 단어는. 아하. 그 대단원의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춘절이 이제 보통 그 하루 1월 1일 이렇게 음력 1월 1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물론 그날입니다만은 실제로 춘절 행사는 대개 그 동지 정도인 12월 23일부터 우리가 보통 대보름이라고 그러는데요. 그걸 예. 이제 원소절이라고 그러는데 아하. 그때까지 한 3주간 그 쭉 이어지는 1년의 소위 그 송구영신의 어떤 전체적인 틀을 얘기하는 거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2주, 3주 이 기간을 통해서 수십억 명이 이동을 하는 거죠. 그럼 참. 지금 일부 통계에 의하면 예. 지금 말씀드린 그 28억 명은 이거는 섣달 금음에서 정월 대보름 정도까지 2주를 잡은 거고, 실제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음력 12월 23일부터 잡으면 36억 명이 될 거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네, 예? 네. 어마어마한데 그렇죠. 이렇게 어마어마한 숫자가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사건 사고들도 많을 것 같아요. 당연히 그렇죠. 워낙 이제 다양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사실은 중국에서 이 고향 방문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요즘은 이제 교통편이 고속철도도 그렇고 많이 발달을 했는데, 그렇죠. 사실 차비도 비싸고 그 기차표 같은 게 구하기가 매우 어렵죠. 그러니까 오토바이를 타고 귀향하는 새로운 풍속이 많이 오토바이. 생겼습니다. 네.
그리고 몇 밤 며칠을 가겠네요, 그냥. 그렇죠. 걸어서 가는 사람도 생겼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임금도 못 받고 그러는데 고향에는 가야겠고, 그러니까 뭐 수백 킬로, 수천 킬로를 마다 않고 걸어가는 사람도 생기고, 그리고 또 이 시기가 이제 직장 이탈이 가장 심한 시기입니다. 이제 갔다가 마음이 변해서 안 오거나, 뭐 여기서 이렇게 고생하느니 그냥 고향 가서 있자. 주로 이제 중국에는 지금 많이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만 한 1억 5천만 명의 농민공들이 있거든요. 농촌의 호구를 가지고 있고 도시에 와서 임금 노동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도시 혜택을 전혀 못 받는단 말이죠. 소위 주민등록 주소지가 없으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이 많이 가는데 지금 뭐 우리가 28억 명 이동하고 한 2주, 3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중국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가는데 한 3일 걸리죠. 오는데 한 3, 4일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향에 있어봐야 한 3일만 있어도 2주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워낙 이렇게 기간을 길게 잡을 수밖에 없고 요즘은요, 이 젊은이들도 이제 고향 가기를 싫어한답니다. 이제 뭐 좀 성공을 해서 가야 되는데 중국 청년부라는 너는 왜 결혼 안 하냐? 뭐 너는 똑같은 얘기죠. 그렇죠. 갔더니 뭐 또 이웃집 아들이 잘 돼서 그렇지. 옆집에는 뭐 하는데 너는 뭐 하냐. 네, 뭐 이런 것 때문에 귀성 두려움족이 생겼다고 해요. 그래서 뭐 요즘 그 현대 사회로 들어서면서 아주 다양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참 우리랑 비슷하네요. 그렇죠. 네. 그 명절에도 선물 주고 받죠. 그럼요. 중국이 사실은 이제 이 춘절 기간 동안의 소비가 전체 중국 연간 소비의 한 3분의 1에 달할 정도로 막강한 이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객지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선물 들고 다니는 사람, 선물을 들고 가서 고향에 가서 부모 친척들한테 주는 그런 풍속이 있죠. 그리고 중국 가보신 분들 많으십니다만은 선물들이 다 포장이 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큰 보따리, 큰 선물을 주는 게 일종의 그 관행으로 돼 있고요. 특징적인 건 뭐 술이라든가 이런 건 꼭 짝수로 주죠. 그러니까 이런 풍습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지금도 아주 열심히 이런 소위 선물 풍습은 그대로 잘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차례나 떡국은 안 먹겠지만 뭐 딴 건 먹겠죠. 만두 같은 거,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뭐 지역마다 워낙 특색이 많이 다른데요. 그렇겠죠. 워낙 크니까. 뭐 그 만두를 많이 빚죠. 특히 만두 빚으면서 밤을 새웁니다. 음력 12월 31일 섣달 금은밤을 이게 나이를 먹지 않기 위해서 그런다고 하는데 이 만두 안에다 동전 같은 거를 집어넣어서 삶아서 아침에 먹다가 그걸 깨무는 사람이 그의 운수 대통한다 이런 풍속도 있고요. 그 차례도 사실은 제가 아까 한 2주, 3주 이런 그 절기 기간이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사이에 실제로 이제 부모님한테 조상이나 이런 그 성묘 제사는 음력 12월 29일 날 합니다. 그리고 뭐 부뚜막신 그다음에 그 소위 여성신 뭐 이런 다양한 이런 그 신들한테 차례도 많구나. 지내고 다 하죠. 그래서 아주 그 민족의 명절 절기로서 굉장히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한 2주간의 활동, 2, 3주간의 활동을 우리가 춘절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 설 연휴에 우리나라 찾는 중국 관광객 그러니까 요커가 12만 명에 달한다라는 얘기인데 12만 명. 근데 이게 중국 사람들은 한 1,000만이 넘게 해외에 나가는 모양이에요. 나갈 때는. 요즘요. 그 중국이 1억 명이 지금 해외여행 1억 명이요? 1억. 네. 뭐 인구가 14억이니까. 1억 명. 아이고. 1억 명 중에 12만 명이면 많은 것 같진 않은데. 그렇죠. 우리나라 입장에서 볼 때는 절대적 수치로는 엄청난 거죠. 12만 명. 그렇습니다. 그 요번에 지금 오는 게 이 설 연휴에 찾은 사람만 12만이고요. 그 작년 전체적으로는 한 612만 명 정도가 들어왔으니까요. 612만 명이요. 엄청난 거죠. 근데 그 도시가 왔다 갔다 하네요. 그렇습니다. 이 중국이 지금 1억 명이 해외여행을 다니면서 전 세계에서 100조 정도를 소비합니다.
야, 100조요. 그러니까 중국 경제 흔들리면 큰일 나겠네요, 전 세계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요, 600만 명이 와서 이게 이제 전체 외국인의 한 43% 정도 되는데 돈을 조금 더 써요. 평균 소비 지출이 1인당 한 2,270달러인데 어허. 미국 사람이 한국 와갖고 한 1,450달러 쓰고요. 동남아인들이 1,000달러 정도 쓰는 거니까 동남아의 2배가 넘고 미국의 한 1.5배 이상을 쓰는 거죠. 이게 600만, 1,000만, 2,000만 이렇게 오면 그 자체가 엄청난 성장 동력으로 내수 성장 동력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중국 관광객에 대해서 우리는 물론이고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전 세계 국가들이 중국 관광객 유치에 혈안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매력이 몇 가지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우선 지리적으로 제일 가깝죠. 그렇죠. 그 실제로 중국인 세계 여행지의 첫 번째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우선 처음 여행 가거나 할 때 가까운 나라니까. 가까운 거는 여행비가 좀 쌀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TV나 신문이나 이런 매체를 통해서 보니까 약간 국가가 선진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뭐 한류 이러면서 아주 선남선녀, 그 다음에 스토리텔링이 탄탄한 드라마라든지 이런 거가 내가 가서 한번 확인해 봐야겠다. 예. 그리고 한국 가면 짝퉁이 없대더라. 이 쇼핑. 예. 이제 이런 것가 어우러져서 한국에 아주 사람들이 지금 많이 오는데 영원히 올 거라고 생각을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아유, 어쨌든 참 대단해요. 12만 명 정도인데 1억 명이 외국에 나간다. 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명절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강준영 교수였습니다.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경향신문 김세훈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설 때 뭐 하세요, 우리 김 기자님? 네, 저는 그냥 일단 회사를 오늘까지 나가고요. 예. 네, 그리고 설 연휴 지나면 겨울 휴가가 좀 이어집니다. 겨울 휴가가 이어지시고. 완전히 오래간만에, 중국식으로 쉬시네, 그냥. 푹 쉬시는 열 거네. 하루를 제가 쉬게 됩니다. 예, 열 하루. 완전히 좀 아까 저희가 중국의 춘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네. 예, 어쨌든 푹 쉬시길 바라겠는데, 하지만 다음 주 월요일 날부터는 저희 인터뷰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요. 당연하죠. 네네. 근데 이 설 연휴에 볼만한 경기가 좀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설 연휴 하면은 축구도 있고요. 예. 그리고 농구, 배구, 또 미국의 LPGA, 골프대회 이런 게 다 열리는데요. 가장 볼만한 경기는 역시 손흥민 선수입니다. 예. 손흥민 선수가 이번에 지난주에 해트트릭을 기록을 하고 3골을 넣고 했는데요. 설 연휴에 연속골에 도전하게 됩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설 연휴 막바지입니다. 네. 토요일 밤 11시 반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아우구스부르크, 지동원이나 홍정호, 우리 국가대표팀 공격수와 수비수가 뛰고 있는 이 팀하고 경기를 하게 되는데요. 해트트릭을 기록을 했으니까 지난 주말에 일단 2경기 연속골 계속 터뜨릴지 아주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예. 지금 레버쿠젠이 6위에 자리하고 있고요. 예. 아우구스부르크가 승점 2점이 앞선 5위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레버쿠젠이 아우구스부르크를 꺾게 되면은 이제 순위를 하나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상태고요. 예. 또 같은 시간에 마인츠의 구자철과 박주호 선수도 이제 경기를 이제 갖게 되는데 프랑크푸르트하고 이제 맞붙게 되고요. 그리고 기성용 선수는 토요일 자정입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하고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26라운드를 치르게 되는데 지금 아시안컵과 소속팀에서 기성용이 계속 강행군을 펼쳐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강호하고 경기인 만큼 더 기대가 되고 있고요. 예. 이청용 선수는 볼턴에 있다 크리스탈 팰리스를 이적을 했는데 지금 프리미어리그 복귀 전에 아직 못 치렀습니다. 발목 부상도 있고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못 치렀는데 이번 주말에 아스널하고 크리스탈 팰리스 경기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강호하고 경기니까 이청용이 만약에 몸이 괜찮다고 하면 프리미어리그 복귀전을 기대할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프로농구, 프로배구도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남자 프로농구는 6강 플레이오프 팀이 거의 가려졌습니다. 예. 이제 4강에 직행할 수 있는 2위 싸움이 좀 치열합니다. 선두로 울산 모비스고요. 울산 모비스의 2경기 뒤진 원주
동부가 2위고요. 그리고 SK가 그들이 좀 추격하고 있는데요. 예. 동부는 토요일에 6위 전자랜드와 경기를 갖고 SK는 연휴 마지막 날인 일요일에 창원 LG하고 맞붙게 됩니다. 경기 승패에 따라서 순위가 뒤바뀔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요. 또 여자 프로농구 춘천 우리은행이 이르면 설 연휴에 3년 연속 정규리그 우승을 확정지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은행이 매직 넘버 2개를 남겨놓고 있는데요. 예. 금요일에 열리는 최하위 KDB생명하고 경기는 조금 이길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니까 예. 이걸 이기고 인천 신한은행이 청주국민은행하고 토요일 날 경기 있는데요. 이날에 만약에 인천 신한은행이 패하게 된다면 춘천 우리은행이 우승을 차지하게 됩니다. 예, 그렇군요. 어쨌든 설 명절 잘 보내시고요. 또 휴가도 잘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오늘 말씀 네네.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향신문 김세용 기자였고요. 방금 들어온 속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와대가 오늘 국무회의 이후에 개각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으로 본다면 오후 11시 이후에 아마 발표가 될 거라는 생각도 들고요. 청와대 인사도 포함이 될 것인데 청와대 비서실장 인선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개각을 발표하고 다 좋은데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지 지켜봐야 된다는 건 어떤 의미인지 더욱더 궁금해지죠. 예.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문자 서비스 혹은 트위터 YTN 알스타트로 함께해 주세요. 참여하신 분들 중 몇 분을 선정해 준비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오늘 저녁부터 귀성길에 오르시는 분 많으실 텐데요. 고향 가는 마음은 즐겁지만 교통정체 생각하면 힘든 귀경길 예상이 됩니다. 언제가 가장 덜 막히고 어떤 길로 가야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지 교통정보 궁금하실 겁니다. 설 연휴 교통전망과 주의사항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용훈 교통문화운동본부 대표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밤부터 막히죠. 근데 솔직한 얘기로 오늘 밤부터 막히는 게 아니라 저는 어젯밤부터 막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 기성 영향이 어제부터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마 시내 구간도 막히는 곳이 많았고요. 예. 오늘도 밤부터 막히는 것이 아니라 아마 오후 들어서부터 교통량이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본격적인 귀경은 하지만 내일일까요? 언제일까요? 기성이겠죠. 귀성. 오늘부터 죄송합니다. 예, 설까지는 이제 기성으로 이렇게 예. 부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오후부터 이제 기성에 나서는 사람이 본격 늘어나면서 예. 저녁부터 정체 길이가 길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아마 오늘 밤이 특별히 좀 정체가 길어질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내일은 갈 사람은 다 갔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2월 18일 내일이 되겠죠. 예. 전체 기성객의 56%가 내일 간다. 그리고 특별히 오전에 39.6%가 전체에 이 정도가 내려간다 그러니까 내일이 가장 혼잡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실제 고속도로로 보면 17일 날 오늘이 되겠죠. 오늘 4시부터 밤 8시까지 그리고 내일은 새벽 5시부터 오전 10시, 11시까지 이때 아마 수도권 고속도로 진입하는 교통량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예년 평균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가장 쉽게 가는 시간대는 명절 바로 전날 저녁에 가시는 것이 소통이 잘 돼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몇 가지 원칙이 있는데 특별한 변수만 없으면 제가 말씀드린 변수라는 것은 대형 교통사고나 기상적인 악조건 이런 것만 없으면 아마 명절 바로 전날 저녁에 가시면 편히 간다라는 말씀은 제가 우선 팁으로 드립니다. 그러면은 올라올 때는 언제 올라오는 게 제일 좋을까요? 올라올 때는 이제 명절 당일부터 좀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명절 당일날 기경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명절 당일날 기경뿐만 아니라 친지, 처갓집도 가야 되고 이런 복수 교통량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많고 그다음에 명절 다음 날부터 이제 기경은 좀 연휴가 길어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좀 분산이 잘 되는 편이어서
뭐 비교적 수월할 것으로 보이는데 상대적으로 그 통행량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일정 수준 이상을 계속 유지하는 그런 상황인데 극심 정체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어차피 내려가는 길, 귀성길은 우회도로를 이용하면 좀 빠를 것 같은데 우회할 수 있는 구간 좀 알아볼까요? 고속도로에 46개 우회도로가 있고요. 국도에는 15개 우회 구간이 있는데 예. 사실은 최근 한 5년 동안 이렇게 보면 과거처럼 이렇게 심한 정체는 없거든요. 예. 그래서 우회하는 것은 신중하실 필요가 있다고 점을 우선 말씀드리고. 예. 대개 그 고향이 내려갈 때 4개 구간에 대한 것을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영동선, 중부선요 4개 구간인데요. 서해안 고속도로는 내성에서 서평대까지 32km 구간이 상시 정체 구간입니다. 이때는 그 매송에서 39번 국도와 82번 국도를 우회해서 서평택으로 진입하시면 정체 구간을 피하실 수가 있고요. 예. 경부고속도로는 양재에서 안성까지가 문제인데요. 56km 구간이. 용인 서울고속도로와 평택 화성고속도로를 이용해서 안성으로 진입하시면 예. 큰 정체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영도고속도로는 신갈에서 여주까지가 문제인데요. 예. 이 고속도로는 여주에서 42번 국도를 신갈에서 40번 국도를 이용해서 여주로 진입하시면 편하겠고요. 중부고속도로는 하남에서 오창까지 100km 구간이 좀 어려운데. 예, 죄송한데요. 43번, 45번, 17번 타고 가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방금 들어온 속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 북부에서 규모 6.9의 강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쓰나미 경보가 지금 발령이 돼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 영향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자, 기성 때 이제 배편으로 이동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예. 혹시 이게 이제 동해안 부근에 집중적으로 영향이 있기 때문에 좀 다행일 수 있겠습니다만 남해안까지 영향이 있다면 선박으로 이동하시는 분들께서는 그 바닷길 상황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유, 정말 아주 딱 중요한 말씀을 지금 해주셨네요. 네. 자, 승용차를 갖고 가는 경우와 고속버스 타고 가는 경우, 고속버스가 빠르긴 빠르죠? 버스 전용 차선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전용차를 이용하면 서울 대전 구간을 기준으로 해서 1시간 정도 단축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 승용차 기준인데 여기서 1시간 정도 빼면 버스를 타고 가는 시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서울 대전이 4시간 40분 정도 소요되고요. 예. 서울 부산이 7시간 20분, 서울 광주 6시간 40분, 서울 강릉 5시간, 서울 대구 6시간 30분 이렇게 소요가 되는데요. 네. 이것은 2014년까지의 기준을 통해서 분석해낸 최대 예상 소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보단 덜 걸릴 수 있다. 단 이것은 집에서 고향집까지 시간이 아니고 서울 톨게이트에서 목적지 고향 톨게이트까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연휴 기간에 이 교통사고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 교통사고의 유념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 YTN에서요,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주는 거 보면, 이게 졸음 운전도 엄청나게 위험하더라고요. 음주운전만큼이나.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가장 시간대별로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간대가 언제입니까? 저녁 시간입니다. 저녁 시간인데요. 그것도 연휴 바로 전날 저녁 시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녁입니다. 이번 연휴로 하면. 6시, 연휴 전날 6시 때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7시부터 9시까지 순차적으로 그 순서대로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연휴 전날 왜 이렇게 교통사고가 많을까? 특별히 일과 시간을 다 보내고 업무를 하고 쉬지 않고 바로 출발하시거든요. 피곤하시죠. 그 다음에 평상시와 달리 교통량이 많습니다. 일상 교통 패턴하고 다른 거죠. 그리고 장거리 운전입니다. 게다가 동반자들이 있어서 좀 소란스러운 부분이 있고 동반자들이 TV도 시청하고 또 이렇습니다. 운전자가 또 혼자 가시는 분도 계신데 문자 송수신에 이제 빨리 와라 어디 오니 이거 계속 답해 주시면서 가시는 분 많거든요. 전화하시고 이런 집중력이 떨어지는 집중력 분산시키다 보니까
교통 안전의 위해 요인이 많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시고 가시기 때문에 사고가 많은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운전 중에 문자하는 거는요, 거의 그 자살 타살행위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 일이죠. 전화를 받고 거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이 문자 그렇죠. 선수입니다. 사실 시력을 더 뺏기기 때문에 시선을. 그렇죠. 아주 위험하고요. 이번 그 연휴 때 우리 엊그제 그 영종대교 사고에서 교훈을 얻었듯이 안개가 낄 것 같습니다. 낮에 한 6, 7도까지 올라가고 아침에는 영하이거든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기온 차에 의해서 안개가 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특별히 그 서행 운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추돌 사고가 예기치 않게 나타날 수 있고 차가 고장나서 갓길에 정차할 필요가 있을 텐데 이런 때를 대비해서 불꽃 신호를 좀 반드시 구비해서 불꽃 신호요.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설 명절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용훈 교통문화운동본부 대표였습니다. 차오가 같네, 차오가 같아. 2588 2588 대리운전 2588 2588 좋아요. 대리운전입니다. 역삼동에서 일산이요. 2명 필요하시다고요? 일용이와 홍제동 김수미 보내라고요? 네, 차오로 찾아서 연락드릴게요. 차오로 정렬 2588 2588. YTN 라디오가 중장년층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제목이요, 당신의 전성기 오늘입니다. 50대를 전후로 찾아오는 삶의 다양한 고민을 나누고 해결할 수 있고요. 취업, 법률, 트렌드까지 방송인 박정숙 씨의 진행으로 매일 오전 10시 10분부터 내 삶의 전성기를 안내해 줄 프로그램입니다. 놓치지 마시고요. 평일 오전 10시 10분입니다. 첫 방송 2월 23일입니다. 올해 중학교에 진학하는 민성이. 중국인 엄마를 둔 이른바 다문화 가정 어린입니다. 한때는 한글이 서툴러 친구들과 어울리기가 힘들었지만 이제는 의젓한 중학생이 될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석이네 형편으로는 새 교복을 사 입는다는 게 큰 부담입니다. 여러분의 정성으로 교복을 선물하시면 어떨까요? 민성이와 같은 많은 아이들이 새 학년을 보다 밝게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2015 YTN 라디오 연중 캠페인 함께 들어요 대한민국 기아대책과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신율 교수가 진행하는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면도기가 있습니다. 곡면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곡면에 완벽하게 밀착되거나, 플렉스볼 기술로 새롭게 탄생한 퓨전 프로글라이드. 턱선을 따라 반응하는 질레트 최적의 밀착 면도. 지금 프로글라이드를 검색해보세요. 질레트. 피자 가격이냐 맛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광수씨, 피자헛에선 둘 다 포기하지 마세요. 크랩 시림프, 포테이토 소시지, 치즈, 갈릭 불고기 5천만이 사랑하는 토핑만 올려 더 맛있는 피자. 두 판 주문 시 한 판 9,900원. 피자헛. 건축과 인테리어에 대한 모든 것 경양 하우징 페어. 건축 전시회 가자, 꼭 가야 하는 곳. 건축 전시회 가자, 경양 하우징 페어. 2015년 2월 26일부터 킨텍스. 경양 하우징 페어. 백형사의 사건의 재구성. 이제 내일이면 설 연휴입니다. 고향 내려가시느라고 또 혹은 해외여행 가느라고 장시간 동안 집을 비우게 되시는 경우가 많죠. 이때 일어날 수 있는 명절 범죄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물론 그리고 그 전에 어제 발생했던 중요한 사건 한 가지 짚어보죠. 백 팀장의 사건의 재구성, 오늘도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일어났던 것 중에서
어떻게 이 형제분들이 이렇게 일을 글쎄 그렇습니다. 근데 김영식 전 서울시 의원 무기징역을 받고 지금 항소 중이죠. 그렇습니다. 청부살인으로. 네. 예. 그런데 청부살인 혐의죠. 예. 네. 그런데 1월 강남경찰서 강력 6팀에서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데요. 보도가 많이 됐는데 취재를 해보니까 1월 27일 날 새벽 2시경 강남의 유명한 그 논현동에 있는 유명 호텔입니다. 예. 그 뭐 스포츠 선수 유명한 스포츠 선수하고 연결된 그런 호텔인데 여기서 이제 일행들하고 술을 마시다가 그 부장검사 출신의 이제 변호사였는데 김모 씨가 일행들하고 술을 마시고 CCTV를 확인해 보니까 그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와서 후드티 있지 않습니까? 후드티를 쓰고 얼굴을 가린 상태에서 그 아우디 SUV 약 1억 상당 차량을 열쇠를 훔쳐서 그걸 타고 도주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조모 씨라는 피해자가 나와보니까 차가 없어서 바로 신고를 하죠. 그래서 경찰이 수사를 했는데 결국은 이게 그 강남의 한 공용 주차장에서 차량을 발견했어요. 발견했는데 보니까 블랙박스가 다 사라진 상태고 그다음에 차 안에 있는 골프채 500만 원 상당 골프채가 또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CCTV랑 현장 상황을 종합해서 수사를 해보니까 결국 체포를 했죠. 그런데 바로 이게 이제 김영식 시의원 청부 살인했던 김영식 전 시의원의 친형 부장검사를 하시다가 변호사 개업한 지 1년 되면서 또 큰 사건을 저질렀던 사람이에요. 납치 사건이었죠. 예, 이게 바로 이제 경기도 지역에 있는 그 H 골프장의 납치 사건입니다. 사장과 그다음에 그 아들 또 그 운전 기사를 인천공항 31번 게이트 앞 횡단보도에서 이제 납치를 하는 그 주범이 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3,500억 상당 되는 그 골프장을 그 사장 강 사장이라고 그 골프장 주인의 외삼촌 66세 된 사람하고 짜고서 결국은 경비업체라든가 이런 사람을 공범으로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주목할 거는 또 재밌는 게 뭐냐면 굉장히 좀 충격적이기도 하죠. 옛날에 정일권 총리의 그 아들이다 그래가지고 정인숙. 그거는 물론 확인된 사실이 아닙니다. 네, 이제 그 알려진 바로는 그 정인숙 그 아들 정모 씨가 또 여기에 그 강남에서 기업 M&A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까지 끌어들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체포영장을 이 김모 부장검사 출신이 위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국은 국정원 신분증도 위조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간첩 혐의로 체포한다 이래가지고 7명이서 공범이 강원도 평창 펜션에다 감금을 하죠. 그래서 이제 목적은 그 명의 변경을 하고 그다음에 주주총회 서류하고 이조를 해서 이 골프장을 외삼촌 명의로 등기 이전해서 1,800억 상당의 매도를 할 그런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적게는 300만 원에서 500만 원, 1,000만 원씩 이렇게 나누기로 분배하기로 했던 이런 목적으로 범죄를 해서 결국은 1,000억이겠죠. 네, 그렇죠. 1,800억에 팔고 나눌 때는 뭐 나눌 때는 이제 그렇죠. 100억, 300억 예, 이런 식으로 나누기로 이제 한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결국 그 범죄가 왜 들통이 나냐면 그 3명이 감시가 느슨한 탐을 타서 강원도 평창 펜션에서 도주를 해서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그렇게 됐는데 이 부장검사가 경찰에 신고가 돼가지고 수사하는 걸 알고 검사 때 취득한 그런 수사 노하우를 어떻게 하냐면 바로 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동생 김영식 전 시의원이 친구 팽모 씨에게 얘기했던 묵비권을 행사하라. 이런 식으로 또 사무실에서 묵비권을 48시간 동안 행사하라 이렇게 지시를 하죠. 그리고 2,000만 원을 주고 중국으로 도피시키는 이런 형태인데 결국은 체포돼서 모두 이 김 전 부장검사는 징역 4년형을 받고 나와서 지금 자격 정지, 변호사 자격 정지인데 이런 상태에서 또다시 이제 이러한 범행을 해서 경찰에서는 이 사건을 사전영장, 구속영장을 신청할 그런 지금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김영식 전 의원도 지금 그 청부살인 혐의를 받고서 무기징역 선고를 받고 지금 항소 중인데 그렇습니다. 교도소에 있는 거고. 근데 또 친형도 다시 4년형 받고 출소해서 있다가 지금 다시 그렇습니다. 들어가게 된다라는 얘기인데 참 할 말 없음.
일단은요, 설 연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범죄도 좀 알아보죠. 네, 이제 또 다른 얘기로 하죠. 지금 설 연휴가 오늘부터라고 해도 이제 만약에 오늘 출근하시는 분도 계시고 지난주 토요일부터 만약에 연휴를 하시면 9일이고 오늘부터 이제 근무하시고 하시면 5일 연휴를 하시는데 이 설 연휴 때는 명절을 앞두고 이 범죄꾼들이 기승을 부립니다. 그래서 어떤 범죄를 하냐면 바로 날치기. 예, 그 다음에 차치기, 들치기 많습니다. 퍽치기, 또 내다바이,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종류가 많네요. 네, 속임수 절도, 유인 절도 뭐 많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거는 연휴 기간 동안에 가장 많이 일어나는 건 빈집털이고 그다음에 연휴가 시작되기 전후로 해서는 바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네다바이가 우리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버다이가 아니라 네다바이인데. 네다바이입니다. 그게 이제 속임수 아니에요? 예, 속임수 절도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물건을 사주겠다. 그렇게 해서 그 말을 믿고 돈을 먼저 건네면은 그 돈을 가지고 도망을 가거나 아니면은 이게 금이다. 이래가지고 그 금을 가지고 사실은 그 도금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금을 주고 돈을 받고 가짜 금을 주고 또 도망을 가거나 이런 형태의 그 속임수 절도를 이제 내다바이라고 하거든요. 예. 근데 빈집털이가 제일 많다고 그러셨는데 빈집털이의 수법도 다양한 거 아니겠어요? 네, 빈집털이 수법 다양하죠. 이제 빈집털이는 요즘 도어록 많이 장착을 하시는데 이 도어록도 믿지 못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마스터 맞는 키가 있고 그다음에 그 해킹을 합니다. 번호를. 예, 장착된 번호를 기계가 있습니다. 저 도어록 그렇습니다. 번호키. 번호키. 그거 해킹을 이거 번호를 이제 해킹을 하고 또 감별하는 감별기가 있어요. 이 식별기가. 그래서 열기 때문에 도어록 장치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만약 집안에 기중품이나 어떤 보석 폐물을 두시면은 반드시 2중, 3중의 잠금 장치를 장착하실 필요가 반드시 있고요. 팀장님, 지문으로 하는 도어록이 있잖아요. 지문. 그것도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자체를 떼내는 방법이 있거든요. 아예 통째로 드러낸다. 그 기계를 자체를 떼내고 침입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연휴 기간 중에는 가장 조심해야 될 게 이제 빈집털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하실 거는 우선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유, 신문 배달 못하게 하시고 그다음에 혹시 옆집에 친하게 지내시는 분이 있으면 내가 장시간 집을 비우는데 혹시 이상한 소리가 들리면 신고해달라. 그다음에 사전적인 방법으로는 지구대나 파출소에 빈집 사전 신고제나 애약 순찰제 이런 걸 신청을 하시면은 굉장히 예방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고 또 특히 기중품이나 이런 그 고가품을 갖다가 걱정이 되시면 파출소 지구대에다가 그 보관 의뢰하시면 맡아주거든요. 네, 그래서 확인서 받아오시고 그다음에 의뢰 보관증 하시면 받아줍니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안심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특히 보통 절도범을 검거해본 빈집털이 약 60% 이상이 어디로 침입을 하냐면요. 이 현관문으로 들어오는 게 바로 베란다입니다. 베란다 문은 특히 다세대나 고층 아파트 사시는 분은 대부분 열어놓거든요. 아니. 근데 거기까지 기어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네.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는데 10층 이상.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거는 뭐 어떤 명예훼손이 아니라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강남권에 근무할 때 그 유명한 그 연예인들 집이 많이 털려요. 그런데 12층에 그 어떤 유명한 가수죠. 이름은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 가수도 털려가지고 뭐 3천 몇백만 원 털려서 수사를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아무튼 이 베란다 쪽 문 잠금 장치를 확실히 하시고 물론 경제적으로 좋으시면 이 센서가 감지돼서 경비원이 출동하는 이런 용역 가입을 해두시면 좋지만 일반적으로 이게 이제 경비가 많이 드시니까 그렇게 안 하면 이런 어떤 예방 조치를 하시고 사전 예방 또 조치하시면 충분히 피해를 예방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참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라디오를 켜놓으신다거나 그다음에 형광등 1개 정도. 왜 그러냐면 야간에 초저녁부터 집안에 사람이 없거나 또 불이 초저녁부터 켜지지 않으면 이게 타깃이 되거든요. 절도 빈집털이 타깃. 그래서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꼭 참고를 하시고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뭐 5일 앞으로 5일 연휴 즐기시려고 하면 해외여행도 가시고 하실 텐데
반드시 이런 점을 좀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요새는 문 열 때 들이닥치는 강도도 있다며요. 예, 이제 실질적으로 이런 케이스는 유흥가 주변이라든가 그다음에 여성이 혼자 사는 단독 세대나 다세대 되게 이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를 어떻게 들어오냐면 이 사람이 혼자 사는구나 하는 거를 사전에 답사를 하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따라 들어가거든요. 바로 뒤따라 들어갑니다. 흉기로 위협해서. 그래서 특히 이제 시간대는 이 심야 시간대. 그렇기 때문에 일반 주택은 쉽진 않고 안에 가족이 있다고 하면 따라 들어가는 강도는 별로 없거든요. 다만 대부분 여성이 단독 세대나 다세대에서 원룸에 살거나 혼자 사는 여성을 상대로 하는 그런 범죄입니다. 조심하셔야겠네요. 네. 그 택배 배달하는 척하는 범죄도 많다고. 예, 요즘 이제 명절 때 이 택배를 이용해서 하는 범죄가 많은데 바로 이런 겁니다. 이 가게를 하시거나 또 집안에 있는 분이라도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경비용까지 속입니다. 그래서 차량에 지금 택배가 많아서 그런데 이 내려와서 좀 찾아가라. 이제 집안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역할 분담을 하죠. 그래서 한 사람이 집을 비울 때 침입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게는 어떤 거냐면은 바로 이미 답사를 하죠. 그 혼자서 가게를 보시면 그 옆에 가방이나 또 송금고 캐시박스가 있을 때 그걸 보고 그 적힌 간판에 적힌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택배가 바로 뭐 50m나 20m 옆에 있는데 와서 좀 찾아가십시오 하면 명절 전에는 택배 왔다고 하면 대부분 의심 않거든요. 그러면 그 자리를 비우는 사이에 가방, 핸드백, 물건을 순식간에 들어와서 10초, 20초 안에 훔쳐나가는 이런 또 절도가 성행을 합니다. 그리고요. 스미싱. 스미싱도 잠깐 말씀드릴까요? 예,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특히 명절 앞두고 이 스미싱 범죄가 뭐냐면은 사실 많이 아시겠지만 SMS 상의 어떤 피싱, 낚시질 한다. 이제 이런 형태의 쉽게 말하면 이 휴대폰에 명절을 앞두고 무료 증정, 그다음에 뭐 당첨이 됐다. 또 택배가 왔다. 이제 이러면서 오면은 그 인터넷 창이나 URL 뜹니다. 그렇죠. 주소. 인터넷 주소. 반드시 이런 경우에는 설령 지인의 이름이 거기에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먼저 확인하시고 또 지인의 이름이 없으면 삭제를 하시는 게 가장 좋고 절대로 명절 앞두고 이 스미싱 범죄가 성행을 하거든요. 근데 이걸 만약에 클릭을 하면 내 휴대폰에 내장된 보안 인증, 계좌번호 또 이런 게 다 개인정보가 빠져나가서 결국 그 여러 개의 통장에서 내 돈이 순차적으로 인출돼 나갑니다. 그래서 이걸 알고서 신고를 할 때는 이미 늦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설령 클릭을 하게 되면 바로 112를 합니다. 이게 만약에 보이스피싱의 어떤 스미싱 범죄라고 하면 그러면 112에서 바로 부정계좌 수급 지급 정지가 돼가지고 이게 이제 그 돈을 더 이상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범죄인데 가장 유의하셔야 될 거는 이런 출처 불분명한 어떤 문자 메시지가 오실 땐 반드시 삭제를 해버리시는 게 가장 좋은 예방법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날치기, 들치기, 소매치기, 차치기, 폭치기, 느다바이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백을 이렇게 안고 다녀야 되나요? 그러면 그러니까 도로를 걸어 다니실 때 특히 여성분이 오른쪽에 대부분 들거든요. 그런데 오른쪽으로는 이 오토바이 치기나 날치기의 표적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도로변으로 접근해서 그걸 낚아채서 도주를 하고요. 그다음에 차량에 주차를 하고 있는데 차를 좀 빼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차를 뒤로 뺄 때 오른쪽에 놓아든 조수석에 놓아든 휴대폰이나 그다음에 핸드백이나 이걸 순식간에 열어서 가지고 도망을 갑니다. 이런 케이스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형태는 상당히 좀 주의를 기울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 이 설 명절 같은 경우에는 범죄만이 아니라 정말 이 명절 때 외롭게 보내시는 분들의 안타까운 사연들도 많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뭐 고독사 하시는 분이라든지 신세를 좀 비관해서 자살하시는 그렇습니다. 극단적인 선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경찰분들이 유난히 이런 것까지도 다 신경을 쓰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지금 설 연휴는 특별 그 방범 기간이라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업그레이드 됐죠. 그래서 혼자 사는 다세대, 단독 세대 이제 이런 걸 많이 살피기도 합니다. 순찰을 돌면서. 그리고 이제 경찰관들은 이제 돌아가면서 그 설 명절 연휴를 쉬지만 근무 때는 신경을 바짝 써서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불편하신 사항이 있으면은 경찰에 112 신고하시면 범죄가 아니라도 무조건 출동을 해서 도와주는 그런 지금 시스템이기 때문에 아마
주저하지 마시고 불편하신 일이 있으실 때 전화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223님, 백 팀장님 너무 재밌게 말 잘하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근데 여기 또 이런 질문도 하셨나요? 백 팀장님도 살면서 범죄에 당하신 적이 있나요? 실제로 저도 정말 부끄러운 얘기인데 여름에 대다바이 당하셨어요? 아니 대다바이가 아니고 예. 이 터미널에서 예. 옷을 더우니까 상의 있다가. 저고리를 뒤로 이렇게 예. 어깨에다 메고 있는데 그 안에 둔 지갑을 통째로 소매치기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형사 지갑을 터는 그 소매치기 근데 대단하네요. 그 소매치기가요. 예. 얼마나 양심이 그나마 괜찮은 소매치기인지 모르겠지만 신분증은 우체통에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징계를 안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니 겁먹었을 거예요. 이거 경찰 신분증 아니야 이거. 야, 나 큰일 아마 났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넣은 거죠. 예, 그래서 그게 일주일 만에 돌아와가지고 다행히 예. 그 당시에는 경찰 공무원증을 도난당하면 징계를 먹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다행히 알겠습니다. 찾아서 징계 먹지 않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백 팀장님 네. 설명절 잘 보내시고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이었습니다. 해피 쉐비 뉴 이어. 온 가족이 모이는 설 연휴. 쉐보레와 함께 기분 좋은 기성길 되시라고 2월 한 달 쉐보레를 구입하는 모든 분께 최대 120만 원의 풍성한 할인 혜택을 새해 선물로 드립니다.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일부 차종 제외. Chevrolet, find new roads. 우리 집 통신 대표번호 101. TV지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홍보이도 101로 모두 가입해 CCTV만 봐도 101로 함께 101. 우리 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2013, 2014, 2015 해마다 더 얼받는 연말정산? 롯데카드면 올해도 더 받는 연말정산. 롯데카드 연말정산 더 받는 프로젝트 2015 시즌. 연 1,000만 원 이상 이용 시 5개 항목 연간 이용 금액의 1에서 3%를 롯데포인트로 돌려드립니다. 3월 31일까지 신청. 해당 항목 및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이제 설 연휴가 내일이면 시작이 되죠. 여러분들 고향 잘 갔다 오시고요. 그리고 정말 행복한 그런 시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 역시도 설 연휴 동안은 여러분을 만나뵙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대신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얘기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유리였고요. 신유리의 출발 새 아침은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15분에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습니다. 고맙습니다.